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하루를 쉬었더니 오늘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오늘 더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더 반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방송, 네. 제 채널에 우리 이경 대변인 나오면요. 사람들이 네. 되게 좋아하세요. 와, 이경이다! 이러고. 한 번도 말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왜 다들 와, 이경이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감사하죠, 그냥. 네. 네.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 부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장 보는 걸 담당했고요. 네, 장 보고 그걸 담당해서 고맙죠. 그리고 저희 여동생이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 딸이 좀 커서 설거지 담당을 또 하니까. 걔네들 설거지는 안 시키는 것 같고 예. 심부름. 아, 네, 어른들이 아직은 애들 설거지는 안 시키시고요. 심부름을 시키죠. 예. 제가 있었으면 제가 담당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예. 불러주셔서 뭐 감사해요. 예, 이게 지금 눈도 오는데 오셔가지고 사실 모시는데 약간 걱정은 됐었어요. 뭐 모신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우선 네 제가 같이 또 재미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거를 네.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명절 전날에 솔직히 늦게까지 이거 방송을 보시면은 너무 심각한 얘기보다는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겪어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겪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살아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요즘은 진짜 맞는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맞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스스로를 내가 살아내고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글쎄 어떻게 40몇 년 만에 계엄령이 다시 생길 거라고. 교과서에 나왔던 계엄령이 진짜 이렇게 진짜 예. 뜬금없이 갑자기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교과서 속에서나 역사책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저 헬기 실제로 가까이서 처음 보잖아요. 헬기 처음 보셨구나. 그럼요, 네. 저는 헬기 처음 보죠. 네, 막 국회에 막 내려앉고 막 헬기 진짜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저 멀리서 헬기가 날아가도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그 가까이서는 저도 4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제 기억엔 처음이에요. 헬기가 충격이었겠네요. 엄청 정말. 충격이었죠. 실제로 처음 보죠.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헬기 그게 그 블랙호크 헬기라고 그러고 우리 보통 M60 헬기라고 그러는데 UH-60 헬기라고 그러는데 그 UH-60에서 전투병력이 내리는 거 보고 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그게 이제 원래는 전투 수송용 헬기인데 그렇죠. 거기에 보통 때는 사람이 그냥 전투병력이 잘 안 타요. 수송하는 운반할 때. 그래서 보통 그 헬기는 별들이 타요. 그래요? 예. 별들이 타는 헬기구나. 근데 거기에서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내리는 거 보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까. 그럼 병력들은 그 헬기보다 더 빠른 헬기를 타나요? 아니 이제 거기에 원래 그 병력 수송용 헬기인데 그 헬기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는 그건 정말 전실한 얘기거든요. 그건 정말 전실한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구나. 예. 이 전시야? 이게 진짜 전시야?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그걸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래,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진짜 사실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지금. 그 얘기만 나오고 지금 계속 말이 더듬어져요. 역사의 한순간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가? 왜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했을 때보다도 저는 지금 훨씬 더 비현실적이에요. 그때는 우와 4강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인가? 계엄령.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이야?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요. 많이들 아직도 이렇게 그러실 것 미친 같아요. 놈이 있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헌재 보면은 진짜 미친 놈들이죠. 변호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판사 출신 변호사들. 야, 그러면서 요즘에 법조인들이 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때로는 가장 미친 놈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법 전공하셨죠? 네.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요새는 제가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서글프냐면 혹시 마르크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마르크스? 네. 법조인? 변호사이자 기자예요. 어. 레닌의 혹시 직업? 또 법조인이겠죠. 자, 기자입니다. 두 분 맞아요. 다 변호사예요. 그리고 두 분 다 기자였어요. 아. 신문의 발행인이었어요. 아하.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넬슨 만델라. 역시 변호사였어요. 또 있죠. 누구?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나와요? 네. 카스트로. 역시 이 사람 역시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체 개발하는 의사 출신이고. 선배께서는 변호사 시험 안 보신 거군요. 이제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뭐냐면 변호사이자 기자, 그러니까 법 전공자이자 기자가 그 민중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 보면서 개뿔 저순 개 에이 그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글쎄 그 가진 자들을 위해서 뭐 빌붙는다는 등 뭐 권력에 아부한다 이런 정도는 차라리 낫고 글쎄 저 새끼는 미친 새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쟤는 정말 법을 배운 게 맞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딱 그런 사람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이 사람 판사 출신이죠. 네. 와.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참 숟가락 얹는데 참 한 일가견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요즘 숟가락을 얹긴 얹는데 잘못 얹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글쎄요. 나중에는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분이 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자료가 이거예요. 윤석열 구속 기사에 숟가락 올린 나경원입니다. 트럼프한테 구걸하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트럼프한테 구걸하러 갔는데 트럼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국에 직접 간 것 같지는 네. 않고 워싱턴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 나왔는데 거의 진짜 눈 뜨고 못 빠질 정도로 구걸을 하고 그것도 그리고,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구걸한 것도 아니고 네,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라는 인터뷰.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인터뷰한 것도 좀 웃겨요. 잠깐만 워싱턴 타임즈라 그랬나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 워싱턴 타임즈요. 그거 세계일보 계열사죠. 솔직히 말하자면 통일교 쪽 애들이구나. 요새 일부러 그렇게 꼭 그 출신지를 찾아보게 돼. 네. 그래도 이것이 해외에서는 이제 외신처럼 외신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가 오타가 좀 있었어요. 네, 민주당은 PPP라고 했던 것이 오타가 좀 있죠. 민주당은 DP 아닌가요? 그렇죠. DP인데 PPP면 PPP, People Power Party. 보통 PP가 되면은 인민당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영어로는 PPP로 이따가 우리 예. 함께 보시겠지만 영어로는 PPP에서 국민의힘을 지칭하고 그걸 번역하면은 그리고 나경원의 이제 말을 앞뒤 문맥을 보면은 민주당을 지적하는 말인 거고 아주 위험한 말을 하나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언론 같지는 않지만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뭐라고 구걸을 했다. 그렇죠. 나경원이 그러면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그 와중에 나경원이 숟가락을 올린 그런 셈인데요. 숟가락 올렸는데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 나경원 인터뷰 안 해주죠. 그렇지. 워싱턴 포스트가 워싱턴 타임즈 되니까 인터뷰 해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외신이다. 외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있습니다. 국내용 외신이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 외신을 가장 많이 장식한 것은 이런 기사더라고요.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나경원 기사를 먼저 우리가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워싱턴 이게 이제 워싱턴 아까 포스트가 아니고 워싱턴 타임즈 기사예요. 네. 나경원이 인터뷰한 그 기사의 제목인데,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안 로우 메이커잖아, 로메이커. 아, 로메이커. 네, 로메이커. 국회의원이죠. 네, 네. 로메이커 6 Trump's support for democracy amid political crisis in 서울.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의 국회의원이 자체가 아, 한국의 이게 나경원 얘기였어요. 네, 이것이 나경원 얘기였어요. 한국의 국회의원이 서울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민주주의의 지지를 구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위기인데 그 트럼프도 민주주의를 너는 그 표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좀 지지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나경원의 글을 쭉쭉 보시면요. 윤석열 지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의 당인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국힘당 지지해줘라고 구걸을 한 거네. 지지를 구걸한 건데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진짜 윤석열이 아니었어요. 네, 윤석열의 당, 윤석열의 당을 지지해달라. 네, 윤석열의 당을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한국말로 했을 때는 우리 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상해요. 참, 근데 트럼프한테 이런 거를 부탁을 한다고요? 지금 트럼프한테 이건 부탁할 때가 아니죠. 트럼프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윤석열에 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있죠.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아닌 워싱턴 타임즈 인터뷰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 쪽을 얘기를 할 때는 김정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은 얘기할전정 윤석열은 얘기하지 않는 거. 요즘 트럼프가 자꾸 김정은만 그래서 좀 나는 그럴 불안해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불안해요. 했었어요. 그래도 빨리 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아니 한반도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빠지고 김정은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한마디로 뭐 1대1로 지금 얘기를 할 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전 정부에서는 주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 하나 트럼프하고 때문에.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는데 네. 그 회담 역시도 우리가 자리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럼요. 판도 우리가 깔아주고 네. 그랬는데 세상에 이 몇 년 만에 2년 반 만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국가가. 한 놈 때문에 그 미친 한 놈 때문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 놈을 배출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 이거? 네, 근데 뒤에는 더 미친 소리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합니다. 또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외신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나경원의 헛소리 한 4가지만 딱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심각한 헛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뒤에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핏대를 올리시냐 볼까요? 자, 네. 이 부분. 거기 이제 노란 것만 볼게요. 노란 네. 거, 잠깐만요. 네, 노란 것만 보면은 Mr. Trump could strengthen the U.S. South Korean alliance by making Mr. Yoon's party publicly 맞아요? 그거 맞잖아요. publicly. 퍼블릭클리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당을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지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Mr. Yoon's party publicly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strengthen the U.S. South Korean alliance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경원 인터뷰에서요. 그러니까 네가 윤석열에게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줘. 그러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개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문장도 되게 이상해요. 이상할 이건 진짜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보면은 중국의 공격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도 네. 보면 중국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더 세게 나와요. 그 다음 거 한번 다음 봐주세요. 문장을 볼까요? 네. 네.
자, 네. 이게 잠깐만요. 그 위에 거가 먼저 파란 걸 먼저 볼게요. 네. 파란 거, 그 밑에 거군요. 이거는 I cannot. 이게 노란 거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나경원 진짜 화법,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 사람 자기가 법적으로 공격당할 거를 피한 화법을 쓴 거라 진짜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도 똑같이 이래서 I cannot say foreign forces are in control of the opposition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외국 세력이 야당을 장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악했다가 아니에요. 장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but I cannot help but think that the opposition is pro-North Korea and pro-China. 한마디로 야당이 친북, 친중국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해줘. 그럼 한미동맹이 강화할 거야. 자, 야당 봐봐. 야당이 그러니까 외국 세력이라는 거는 북한이나 중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북한이나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중에서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민주당 봐봐 친북하고 친중국 성향이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지해야지 트럼프 네가 한미동맹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네. 야, 저 민주당 쟤네들 중국하고 친해. 그러니까 우리가 친북 친중이라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트럼프는 친북이에요. 그러네. 김정은 엄청 좋아해. 그러네. 그리고요, 트럼프가 중국 싫어하는 것 같죠? 아니요. 트럼프는 그 시진핑이 자기랑 딜이 잘 안 되는 거 그게 짜증날 뿐이지. 그 똑같은 공산당인데 푸틴은 또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네. 예, 자기가 딜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중국 애들이. 그런데 어디다 대고. 근데 참 이렇게 이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글쎄 친북 아니까 뭐 반공 이런 식으로 아주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되게 웃겨요.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진짜 볼까요? 보세요. 봐봐. I believe 저 위에 거 위에 노란 위에 걸 부분이요. 보겠습니다. I believe a strong message will be helpful. 우리 나론이 벌어서 되게 유명한 거 나와. Not only for South Koreans' interest, but also for U.S. interest, because this kind of message will be a deterrence toward China. 이게 뭐냐면요,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트럼프 너의 강력한 메시지는 자 보세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도라고 했잖아요. 네.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의 지금 헛소리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쿠데타 일으킨 정권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근데 나경원 헛소리죠. 이거 정말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판사나 검사가 정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검사, 특히 검사 진짜 검사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그 판사 검사들로 가득 차 있는 국힘당이 미국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익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기사를 쭉 보면은 그 근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인터뷰니까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해줘. 한미 동맹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도 이거 웃기지 않아요? 죄송해요 말씀 중에. 네.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정말 여기서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미국의 이익이 있대. 뭔 말이지? 너무 웃겼어요. 나경원의 그 말투가 전해졌어요. 그 한국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말투가 전해졌어요. 나경원 얘기가 한 번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해줘. 마치 떼쓰는 거지. 기분 나쁘게 들으면 떼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저것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맞아요. 근거가 한 번도 제가 근거를 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와 똑같은 어투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런 인터뷰 다른 외국 언론들 같으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워싱턴 타임스니까 가능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요. 워싱턴 예. 타임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통일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웬만해가지고 저기 이런 얘기 안 했죠. 그 불자고요. 불자들이 보통 이게 종교에 대한 그렇게 그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 이경 대변인도 불자라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판국의 어느 외신이 나경원 이런 헛소리를 써주겠어요. 근데 통일교 떨거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써준다. 자, 그 얘기는 꼭 떨어지는. 내가 진짜 통일교 떨거지들 진짜 씨. 아니 근데 뒤에는 지금 마지막 이제 이거 문구만 하나 말씀 같이 공유할 텐데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보면은 she said adding that prior to Mr. Yoon's 그러니까 martial law move 그러니까 계엄령 발동 이전에 네. 나경원이 얘기합니다. 계엄령 발동 이전에 이게 지금 오타라는 거예요. 보면 the PPP was attempt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PPP가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맥락상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민주당이라고 번역이 돼요. PPP was attempting to introduce an expansion of the country's Espionage Act to include not only Koreans but also foreign like Chinese. 이게 뭐냐면요. 보면은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 이전에 PPP가 이제 민주당은 한국 이것도 또 나와요. 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가 같은 외국인들도 포함시키도록 간첩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했다. 이거를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같은 왜곡 행위도 포함시키고 간첩 행위를 확대하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간첩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적국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네. 식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죠. 근데 분명히 나경원은 간첩 행위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만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국인과 같은 외국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Espionage Act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Espionage Act가 간첩 행위예요. 이거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간첩 행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내란 선동한 사람이 간첩 행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첩 행위라는 말을 딱 명시하면서 민주당이 중국인을 포함시켜서 외국인들을 포함시켜서 간첩 행위를 확대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간첩질을 했다 이 말이네요. 간첩질을 이거 좋은데요. 간첩 행위보다는 간첩질을 확대하려고 했다. 외국인을 함께 포함시켜서. 이게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첫째 이게 인종차별적 의미도 포함이 돼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인종차별도 포함이 되고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모욕이거나 비방이잖아요. 근거 없는 비방이잖아요. 간첩 어쩌고 어째? 그러면은 진짜 간첩은 지금 국힘당이에요. 간첩이. 일본의 간첩, 외놈 간첩을 삽질하고 있으면서 제가 늘 얘기를 드립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나경원에 한 저 얘기 제가 지금 외신에서 봤어요. 어느 외신? 쌍케이에서 봤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쌍케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경원을 나베나베 하는군요. 네, 진짜예요. 지금 저 논리, 국힘당의 논리의 90%가 쌍케이 논리예요. 특히 중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거는
100% 상케이에서 나온 겁니다. 아휴, 그러니까 참나.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중국의 뭐 신화통신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논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비슷한 용어를 쓰지도 않은데 비슷한 용어나 비슷한 논리를 쓰는 유일한 사례가 국힘당하고 상케이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에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어쩌고 어째? 아우 진짜 싸다. 근데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요. 민주당이 간첩 행위를 확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웬 갑자기 여기서 중국인들이 왜 나옵니까? 저는 이거를 극우 유튜버들만 하는 얘기인지 알았는데 이거를 쌍케이가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경원이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또 외신이랍시고 외신이라고 표방하는 모양만 그렇게 비춰지는 곳에서 인터뷰를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늬만 외신이고요. 사실은 네. 예. 우리나라에서만 외신 취급을 해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원래는 뭐 꽤 큰 회사였고 꽤 오래된 회사였는데 통일교로 넘어간 이후에 아무도 언론사 취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회사도 거의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아주 그 거대 언론사 취급을 해주죠. 코리아 타임즈랑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스카이데일리보다 좀 낫나요? 비슷할 거예요. 네. 스카이데일리는 신천지니까 그보다 좀 크겠네요. 다 종교네요, 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제는 결국엔 종교입니다. 아이고야. 부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 뭐 500년은 정법, 그다음 500년은 상법, 그다음은 말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서 무법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무법인지 망법인지 모르겠어요. 무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나경원이요. 이 사람은 근데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판사 출신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진짜. 서부지법 법원 폭동의 원인이 이게 법원이 원인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나경원 뺨을 한 대 태우고 난 다음에 네가 원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고소당해서 안 되시고요. 그러면 또 폭행죄까지 가서 뭐 옆에 연필이라도 하나 잡고 있으면 특수폭행이에요 또. 남편이 네. 판사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조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절대 선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이 절대 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서 국민을 지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국민을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표되는 사람도 이제는 윤석열한테 한번 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이제 걸르고 조금 지지를 해야 되는 인간 중에 정말 절대적인 1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경원 씨 그 집안이 정말 학원 재벌이잖아요. 학교. 네네. 근데 이분들이 학교 재벌 하기 전에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몰라요. 뭐 흥신학원인가 뭐 홍신학원인가 네네. 그랬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거 나올 겁니다. 박종철과 나경원 사이에 그 기묘한 관계라는 얘기가 그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자,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이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콜된 데가 중앙대 용산병원. 지금은 아마 폐쇄가 됐을 겁니다만 중앙대 용산병원의 의사가 콜돼서 갔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중앙대 용산병원 의사가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네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대공분실 안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안가는 남영돌 분실을 가면 또 달라요. 네. 거기가 어디였느냐? 중앙대 용산병원 근처의 호텔이었어요. 오. 그 호텔이 누구 소유였느냐? 나경원 집안? 네. 오. 정확합니다. 네. 참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호텔을 나중에 팔아요. 팔고 이제 그 호텔이 이제 지금 재개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걸치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경원도 서울대 나왔잖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연배이거나 약간 후배이거나 그럴 거예요. 네. 86년 8호학번일 거예요, 박종철 열사가. 네. 그 나경원이 84학번인가 그럴걸요. 자기 후배예요. 네. 자기 후배가 학교 후배가 맞아 죽었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는데 그 진실을 밝힌 의사를 자기가 있던 자기 집에 자기 집이 운영하는 호텔에 감금이 돼 있었으면 난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직접 연관이 안 돼 있더라도 나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부끄러움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죠. 바로. 그때 당시에 여기 여기 있다. 네. 주변에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 같으셨으면은 우선 호텔에 가지도 못하게 나서가지고 알리지 않았을까? 집에서 호적이 파인 한이 있어도요? 집에서 내가 들어누웠겠지. 당장 내쫓으라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어머니가 진짜 호적 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30년 넘게 공직 생활 하셨는데 네. 퇴직하실 때까지 집이 딱 한 채였거든요. 근데 집이 두 채가 될 몇 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두 채가 되지 못한 이유를 저를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선배를 했다고요? 네, 우리 집이 두 채, 세 채가 집이 늘어날 수 있었는데 재산 보유가 늘어나지 못한 이유 원흉은 저라고. 왜요? 집을 하나 더 살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집을 두 채를 가질 수 있느냐고. 어릴 때부터 그러셨구나. 고등학교 때, 예. 아이고 10대 때부터 남다르셨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맞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래서 그 집을 한 채를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안 사셨다고, 못 사셨다고. 저 원수 같은 부자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여관이든 호텔이든 그 집에 거기에 내 후배를 죽인 곳에서 내 후배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밝힌 사람을 가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뛰어가지. 내가 들어누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사람이면 인간이 아니죠. 그 집안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집안이.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인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간첩행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죠. 나경원 다운 얘기를 지금 외신 인터뷰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본 사람들 진짜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마치 간첩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있을 사람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국힘당을 해산을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저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 스타일이 왜요? 네, 요즘 바뀌었어요. 너무 띄었어. 막 이렇게 막 요만하게. 왜 저렇게 띄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요? 예전에 다나니 그래도 머리 근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저 얘기를 하면서 저 인터뷰를 하면서 힘을 너무 줬어요. 너무 띄워가지고 진짜. 머리숱이 적어지면 저렇게 한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것까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나경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네네. 어쨌거나 지난 한 주 가장 외신을 달궜던 국내 뉴스면은 결국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기소. 네, 그냥 윤석열 외신을 딱 봤더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하면은 탄핵된 한국의 대통령, 윤이라고 쓴 데가 있고 안 쓴 데가 있고 내란 혐의 기소. 그러니까 탄핵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 이거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요. 뉴욕타임즈 지금 이게 뉴욕타임즈인데요. 네. 이것도 그렇잖아요. 탄핵된 리더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는 impeached leader is indicted거든요. indicted군요. 네, indicted. 그래서 내가 indicted라고 읽었더니 네. 챗 GPT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indict가 그거잖아. 기소하다. 기소됐으니까 이제 indicted on
이거 insurrection charges,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이겁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통쾌한 장면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참 창피한 장면이기도 저 해요. 사진 보세요. 아, 저 최최한 얼굴 내보내서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뉴욕 타임즈. 참, 근데 어떻게 넥타이를 메고 있네요. 그 감옥에서 넥타이 못 메는데. 저 사진은 근데 아직 저 사진이 찍혔을 때는 헌재 때 찍은 건데 저도 저걸 좀 비판하려고 봤더니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때는 대통령직에 아직은 있어서 저렇게 헤어하고 옷도 보면은 원래 저 넥타이하고 저 하얀색 자켓을 입지 못하잖아요. 하얀색 네. 셔츠죠. 입지 못하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 하늘색, 푸른색 셔츠를 입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 직위에 있으니까 뭐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들었습니다. 참, 참 그러네요. 예.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짧게 나왔는데요. 저게 이제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국방부 장관 등 그의 단기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기간의 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short-lived,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려진 계엄, imposition of martial law거든요. 짧게 살았던 이런 거요. 네. 짧은 내란, 생애가 짧았던, 계엄 선포, 짧은 계엄 선포로 인해서 가담한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서브 타이틀로 이게 뉴욕 타임즈죠. 서브 타이틀로 그것이 밑에 붙어 former 있습니다. defense minister니까 예, 전 국방부 장관이네요. 전직 그렇죠. 네. 전직 국방부 장관 그리고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단기간의 계엄을 함께 가담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외신들이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CNN입니다. CNN이군요. 네, 네. 네. CNN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네. CNN도 보면은 뭐 똑같아요. 이것도 South Korea's president charged with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내란이 돼요. Insurrection over declaration. 그러니까 of martial law. 그러니까 declaration of martial law가 계엄 선포잖아요. 계엄 선포, 네. 네. 계엄 선포로 인한 뭐 계엄령 발표로 인한 내란 혐의 이런 것으로 뭐 charge 이런 뭐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CNN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여기는 사진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여기 어딘가요? 가디언입니다. 아, 가디언이구나. 역시 네. 가디언이구나. 네, 가디언. 그러니까 아까 저기 뉴욕 타임즈는 약간 초췌한 얼굴이었는데 내 외신을 보면은 가디언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한 반란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뭐 대체로 보니까 해외 반응도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드디어 기대했던 드디어 예정되었던 결말이 나왔구나. 네.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뭐 반란 혐의, 근데 이것이 똑같은 거죠. 이거 insurrection이니까 내란, 반란 혐의입니다. 여기서는 martial law decree 이것도 계엄 선포 똑같은 거고요. 뭐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나왔고요. 네네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년간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탄핵당한 그 밑에 이제 그 서브 타이틀이죠. Impeach the leader잖아.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세 자를 딱 해놨어요. 네. 탄핵당한 지도자 윤석열은 뭐 반란을 일으켜서 수년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우. 네. 제발 좀 이것이 가디언입니다. 수년간이 아니라 앞으로 요 햇빛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보도해 주는 데는 없군요. 대한민국 법률로는 이거 무기징역, 최소가 무기징역인데. 네. 자, 근데 이 보도는 뭔가요? 조선일보 뭐야? 법의 회색 지대는 또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우리 혹시 그
윤석열 저희가 몇 개만 따왔는데 네. 혹시 지금 구글링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보도에 대해서 외신들이 해외 외신들이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몇 페이지나 되는지 우리 혹시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어를 아주 타이트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기소, 포고령, 계엄령 선포 이거를 세 개를 같이 다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것만 해도 지금 구글 뉴스 검색이거든요. 네. 해외 외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해외 외신을 검색했을 때 지금 이게 4페이지가 넘어가요. 구글에서 4페이지가 넘어가요. 구글 4페이지 검색을 했을 때 네. 4페이지 정도 나온다. 4페이지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이 4페이지가 전부 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 감옥 갔다, 기소당했다.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죠. 네. 주로 지금 최근에 보니까 감옥 갔다, 네. 기소당했다. 탄핵당한 대통령. 다 탄핵당한 네. 대통령. 그런데 감옥 갔다 재판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외신이 뭐가 있는지 많이 모르시잖아요. 네. 이거 이번에 윤석열 검색, 구글 검색하잖아요. 세계 유명한 외신들은 구글에서 최소한 4페이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4페이지가요. 불과 이틀. 그것도 이틀. 네, 이틀 동안만 나온 것만 4페이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그 검색을 해보면 네. 한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임피치드라고 같이 네, 그렇죠. 하면은 한 수십 페이지가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줄여서 구속된 거, 네. 기소된 거, 뭐 차지도 이렇게 네, 넣어버리면 네, 또 확 이렇게까지. 주는데 그리고 이거를 다 넣었을 때 모든 거를 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왜 아주 강한 부정적인 어휘들을 모아놓은 걸로만 검색을 했을 때도 구글로 구글 4페이지로. 4페이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보통 한 20개 정도가 윤석열만 검색하면 매우 많이 나오고요. 윤석열하고 검색하면은 뭐 많이 같이 걸려 김건희랑 같이 걸리고 뭐 아메리칸 파이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와요. 좀 창피하죠. 여기 제가 뭐 따로 그냥 한국말로 해드리면 AFP에서는 한국에서 헌법질서 제기는 안도감 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헌법질서 제기는 한다. 근데 그 전에는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네, 이런 얘기도 AFP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는 외신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이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뭐냐고 하셨던 것이 네.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가장 최근 엊그저께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갑자기 법의 회색지대 어쩌고 하는 이 기사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법의 회색지대가 왜 지금 거론이 되는 거죠? 뜬금없이? 지금 보세요. 나경원은 법원이 잘못해가지고 난동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헌재라든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판사들이 회색지대에 있다 눈치 보면서 이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아니 판사들이 제일 눈치 많이 보이는 데가 사실 조선일보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다른 사람 눈치를 누굴 본다고 그래. 그런데 무슨 여론에 휘둘린다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지들 말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러니까 지들 말 들으면은 정론을 듣는 거고, 남의 말 네. 들으면 여론에 휘둘리는 거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런 추잡한 놈들. 그리고 또 조선일보 보도가 또 있습니다. 진짜 추잡한 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선일보를 가져왔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외 언론에서도 영향력이 큰 언론사만을 지금 다뤄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언론 중에 영향력이 가장 큰 1위가 조선일보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사가 지금 무엇을 보도하고 있느냐.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봤을 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직무정지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되냐?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칼럼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 저도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꼭 끌어내서 수사를 해야 하나? 이것이 직무정지를 타이틀입니다. 왜 시켰는데 끌어내서 수사하려고 직무정지 시켰는데 뭔 소리라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무가 정지됐는데 왜 꼭 끌어내서 수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장난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말장난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 다운 말장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여성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은 여성 대통령 굳이 끌어내려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매우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조선일보 그 자료가 아이고 아니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도 저도 보면서 기가 차가지고 이게 김창균 칼럼 네. 직무 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이겁니다. 이거 얼굴을 좀 여기 있구나 김창균 칼럼. 네. 예. 얼굴 보자 이런 느낌이 언놈인지 상판이나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가 좀 갖다 놓습니다. 꼭 갖다 놔야 되겠어요. 직무 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되느냐? 직무 정지를 왜 시켰느냐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된 거고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수사 대상 어쩌고 진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스럽게 아. 지금 대한민국의 영향력 1위라는 언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갈 건데 굳이 옷을 내려야 되나 이 말과 똑같아. 볼일 보는데 굳이 바지를 내려야 하나?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네요. 비유가 딱 조금 그거예요.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갑자기 화장실로 확 가서 와닿네요. 확 와닿습니다. 그거예요. 직무정지 시킨 이유가 수사하려고 직무정지 시킨 건데.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왜 멍청한 사람을 직무정지 시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궤변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 궤변에 놀아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계십니다. 나 진짜 뭐라고 더 말을 못 하겠어. 네. 진짜 말을 좀 세게 해주고 싶은데 이러면 또 노인 비하한다 그럴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노인 비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태도들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분들을 그런 국민들 어르신들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그분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조선일보가 전 폐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폐간돼야 된다. 조선일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싶습니다. 네, 꼭 네. 우리가 폐간을 시켜야죠. 우리 재밌는 거 있죠 다음에는. 네, 자 다들 아마 이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예, 빵 터졌어요. 빵 정말. 터졌어요. 이렇게 아니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윤석열 기소됐다라는 속보가 딱 나왔을 때 구속 기소. 어떻게 이 장면만 골라서 나왔나 몰라. 우선은 우리가 언론사를 봅시다. MBC입니다. 네. MBC 지금 러닝맨에서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너무 즐거웠다 웃고 있는데 그때 나왔고 이건 JTBC입니다. JTBC 예. 네. 그리고 이건 SBS. 예, 런닝맨은 이게 SBS 거고 이게 SBS 러닝맨이고요. 아까 그 뭐였었죠? 네, 앞에 거는 맨 앞에 처음 거 거는 MBC MBC였고요. 거였고 뒤에 거는 이제 네네. JTBC 그다음에 이것이 SBS입니다. SBS 장면인데 근데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라는 속보 자막이 뜰 때 일부러 저걸 피해서 저 컷이 저 씬이 넘어갔을 때 해도 되는데 일부러 활짝 웃을 때 이거를 올렸나? 근데 또 언론사도요. 보면 지금 MBC, JTBC, SBS예요. 지금 윤석열의 내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언론사가 유독 저렇게 타이밍 맞춰서 아주 방긋 웃을 때 윤석열 구속. 이 복면가왕이었구나. MBC는 네네네, 복면가왕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JTBC는 아마 뉴스룸 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여기 런닝맨이었네요. 아니 그래도 저렇게 활짝 웃고 막 그 시간 피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짝 다음 타이밍에 넣을 수도 있고 한컷 지나간 다음에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저렇게 했다. 근데 그 언론사가 MBC, JTBC, SBS. SBS는 최근에 갑자기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아주 짜잘한 단독을 계속하고 있죠. 급하거든요, 지금. 여기 급해. 네.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뭐 나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다릅니다만 SBS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해요. 예. 모기업부터 해가지고 많이 급해. 모기업 태영이요? 네, 많이 급해 지금. 어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 정권에도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이 밤에 얼마나 힘들게 제사상 준비하고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돌아다니는 밈을 몇 개만 같이 이거 가져왔어요. 세다. 네. 네, 이거 세네요. 아, 설 특집 우리말 겨루기. 생각하신 그 단어 정답입니다. 서방님, 남편 시옷 비읍 니은. 네, 서방님, 네. 서방님 진짜 네, 남편 시옷 비읍 니은. 방송용. 서방님이라고 생각하셨죠? 네, 방송용. 네. 방송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예, 이것도 제가 참 재밌게 봤어요. 아, 윤석열 명절 카드가 지금 SNS에 도배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명절 선물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내란 수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평안한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해서 윤석열이 직접 본인의 사인을 해서 명절 카드를 보낸 것처럼 이 밈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제가 2년 반 만에 가장 편안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구속 기소. 네. 뭐 구체적으로 막 말을 하면은 끝도 없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세월이었고, 정권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옥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짜증 날 것이다. 대통령 때문에 내가 짜증 난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고, 기분 나쁠 거다, 싫을 거다라고는 생각했지, 그 사람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인생 세월이 끝났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날아갈 때부터 좀 끝났긴 했지만 그 새끼 뭐 하나 몰라. 그러게 한동훈 좀 조용하고 있죠. 나온대 또. 나오려고 하겠죠. 네. 네. 설 지나면 나올 거래요. 무슨 얘기 나와서 무슨 그것도 좀 코미디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래서 내가 설 지나서 한동훈이 나오면은 선물 하나 보내주려고. 무슨 선물이요? 그 한동훈 딸 옛날에 썼다는 그 논문 지금 인터넷에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나는 보관하고 있지. 오. 네.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찰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검찰. 제가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제 줄 거예요. 검찰이 달라고 연락이 왔고 근데 아직은 안 줬다라는 안 말씀이죠? 줬어요. 왜 안 줘요? 빨리빨리 주시지. 귀찮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딸의 논문에 대해서 다 사라졌고 검찰은 관심을 가지고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누가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 너무 흥미진진해서 한번 얹어봤습니다. 자, 이런 사진도 있네요. 네, 지금 제사상 차리잖아요. 네. 네, 윤석열 제사가 이렇게 또 올리셨습니다. 네. 제사상이긴 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앞머리를 가리니까 전두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전두환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인물은 솔직히 전두환이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물은 전두환이 나왔다. 전두환이 좀 날씬하죠. 그리고 인물이 윤석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둘 다 같은 동네 살아. 그래요? 둘 다 연희동 살아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골목 차이예요. 그거 우리 진짜 두세 골목만 넘어가면은 그 동네라
이 사진은 뭔가요? 아, 이게 지금 하나는 12월 14일이고 하나는 그 25년도 1월 윤석열 15일인데 탄핵 수건. 기념, 이거 진짜 수건을 제작하신 거예요. 체포 기념, 네. 2월 14일 탄핵 기념, 네. 10월 16일 체포 기념.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판매해라. 이런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판매 좀 하라고 해. 진짜 네. 사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으로 좀 해주셨고 저 글씨를 좀 황금색으로 좀 더 빛나게 해주셨으면은 제가 아무리 비싸도 꼭 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판매해 주세요. 공동 구매를 했으면은 좋겠네요. 근데 저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얼마나 속이 그랬으면은 저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통쾌하네요, 한편으로. 되게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대한민국 저항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쾌하다. 예. 매우 수준이 높다. 서부지법 같은 애들도 있지만 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린 애들도 있지만 난 그 06년생 투블럭 좀 짠해 죽겠어. 그냥 시켜가지고 한 걸 거 아니에요. 좀 그렇습니다. 06년생이면요. 지금 생일 안 지났으면 만으로 18세예요. 좀 그래 속상하더라고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네. 예, 누구한테 세뇌를 당해서 저럴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윗대가리를 꼭 잡아야 된다. 요즘 아마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오래간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어떨까 싶네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퇴임사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행복했다며. 그것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지가 뭐 도깨비야?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그 자기가 공유어 뭐야? 아, 짜증나가지고. 공유를 따라했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요. 지금 그거 한겨레 경향 그리고 MBC 김어준 이거 단전 단수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국회에서는 모른다 이거를 위증을 했죠. 위증하거나 거부를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본인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구속?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위증으로 구속이 되든 아니면 내란으로 구속이 되든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단전 단수,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단전 단수를 진짜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 본다. 예, 이겁니다.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런 거고 지시를 안 받았더라도 이것은 별도의 그 내란 행위이든 아니면 이 역시도 내란 주요 업무 종사에 해당돼요. 본인이 지시를 받고 지시를 했잖아요. 예. 지시 없이 했더라도 똑같이 내란이에요. 단전 단수. 예,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거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네. 그냥 내가 지시한 거다라고 해서 지가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던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위법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내란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내란의 명백한 가담이에요. 지시를 받고 했으면 그나마 참작이 될 여지가 있으나 지시도 없는데 했다면은 내란의 적극 가담, 자주적 가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새끼는 이제 사형이다, 사형. 진짜. 아니, 이런 사형은 정말 사형은 좀 아니. 그리고 내라니까 무기징역 정도 하시죠. 저는 아무튼 또 우리 진짜 윤석열 때문에 진짜 다들 사형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무서워요. 사형까지는 좀 무섭고. 제가 참 오랫동안 사형 반대.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지금 이경 대변인이 있는 자리 이쯤에 사형수가 앉았고 내가 여기 앉은 적이 있어요. 법정에서 그것도. 네. 내가 사형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 기가 차가지고 하도 내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때 답변서에 네. 비록 뭐 사형수 주장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였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그 사형수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네. 그걸로 인해서 네. 훼손당할 명예가 과연 사형수한테 존재하는가? 내가 그렇게 썼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재밌는 거는 판사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줬더라고요. 원고는 네네.
무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다. 정확히 말해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했다가 살해를 했어요. 혜진 예슬양 사건 아시죠? 네. 그 사건의 범인인 정성진. 걔가 납치해서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잖아요. 근데 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강제추행 살인이 성립이 인정됐기 때문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는 틀렸다라는 거야. 성폭행. 이거 진짜 개새끼잖아. 난 개새끼도 아깝다. 예. 하여튼 그런 소송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재판 법정에 바로 옆에 앉게 된 거야. 네. 원고 피고 나란히 앉으니까. 네네네. 근데 겁나더라고 처음에는. 네. 근데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쫄 수는 없잖아. 그것도 법정에서. 그래서 내가 좀 호기롭게 확 돌아봤어. 저 새끼 상판 떼기나 보자. 탁 보는데 내가 너무 충격받았잖아. 왜요? 험악한 얼굴이었으면 내가 차라리 충격을 안 받았을 거야. 동글동글하니 둥실둥실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그게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썼던 칼럼이 살진 사형수의 뽀얀 얼굴. 예,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사형이라는 건 반대를 한다고요. 근데 요즘만큼은 이 새끼는 사형이야. 왜 그래서 부처님도 이놈은 사형시키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유, 참.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민 그래요. 처음에는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지금은 뭐 또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차라리 사형,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이 사람은 무기. 이 사람은 무기. 아니 저는 솔직히 전한길 이 강사 이상한 거 많았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전두환 얘기할 때도 네. 그러고 일본 얘기할 때도 이상한 거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SNS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되나? M사. 네, M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EBS보다 수능 공부할 때 오히려 이거를 더 봐요. 더 잘 만들고 여기가 네. 전 과목이. 근데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일타 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자기 노사모였다 얘기를 하고 계엄 선포가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개소리를 했어요. 이거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유석열을 보답하자. 지랄 맞죠? 지랄이지 뭐 이거. 왜냐면 이 사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이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대, 20대 아이들이 이 사람 강의를 듣는데 한마디로 계몽령이다. 유석열을 사랑으로 보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도 엊그저께 나갔습니다. 나갔더라고요. 25일 날인가. 근데 저는 이놈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계엄령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 1000번 했을 거라고. 나 진짜... 그리고 어디다 대고 노사모를 팔어. 노사모가 뭐 네 집 개 이름이야? 아니 지들 만만하면 노사모래. 요새 옛날 보면 다 그래요. 옛날에 화염병 안 던져본 사람 다 옛날에 다 민주화 운동했대. 개나 소나 다 기어 나와가지고 다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고 아무 새끼나 다 기어 나와가지고 다 지들 노사모 했다 그래. 난 이 노사모 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니 어느 집인데? 아니 노사모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노사모도요 조직 다 있어요. 맞아요. 지역별로 다 모임 다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 보통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닉네임으로 알아요. 아, 그렇죠. 예. 자기들 닉네임으로 다 알거든요. 네. 다 서로 통해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고치고 노사모를 들먹거리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사고 쳤으면은 노사무란 이름을 쓰던 사람도 안 써야지. 어디다 대고. 나 윤석열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 보살피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노사모였다 얘기하는데 지금 집회 현장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죠. 내가 온 이유가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2030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합류했다. 아니, 뭔 개소리입니까? 그 개몽령이래요, 개몽령. 한미 동맹을 하기 위해서 사드 기지를 공격을 해요? 미친 마냥. 청주 기지 일본 폭파하려고 한 게 누군데? 근데 이 사람 강의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험생들만 따지면 수험생들이 반 이상 이상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 강의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몽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계몽을 총칼 들고 하면은요, 그게 내란입니다. 계몽을 총칼 들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히틀러요. 계몽한다면서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밀었던 200년 전에 한 황제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러시아에서는 피터 대제라고도 부르죠. 자, 계몽을 할 때 총칼을 들면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맞아요. 독재예요. 계몽을 총칼로 한다고 내란이고 독재입니다. 역사를 배웠다고 역사를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초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역사를 가르칠 자격도 없고 아니 그 입에 올릴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계몽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엄군 실탄이 18만 8천 발이었었잖아요. 그리고 크레모 18발이 있었어요. 크레모아요? 왜 여기 크레모아가 있었대? 국회에 이것을 이미 다 이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다 질의가 한 거였었는데요. 크레모 18발, 그 수류탄 240발. 크레모가 아시죠? 그게 쇠구슬이 그 한 발에 750발의 쇠구슬이 있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방 200m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크레모까지 남자들 다 네, 크레모 아는데. 18발. 저 몰라가지고 검색해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모아 제가 이제 크레모아 폭파하는 걸 4번을 봤거든요. 4번을 봤는데 아니 그거 진짜 터지면 뭐 몸에 박히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아 그거는 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만한 쇠구슬이 750발이 들어있대요. 대략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적방향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조국 대표한테 죄송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게요. 왜 이걸로 하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지? 사이즈는 대략 요만하겠다. 네. 보통 요만한 사이즈가 돼요.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적방향 돼 있고 이렇게 아까 삼각대처럼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거를 그 폭파 시범을 봐요. 폭파 시범을 저는 보통은 다 한 번씩은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총 4번을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멀리서 빵 터지거든요. 한 300m 네. 밖에서 봐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은 200m까지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300m 밖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빵 터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초쯤 뒤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소리가 이제 늦게 오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나듯이 네. 충격파가 몰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네. 꼬박꼬박꼬박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막 그러니까 주변에 충격파가 생길 정도로 근데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 거예요. 한 발에 750개의 쇠구슬이 들어있는 게 부채꼴로 터진다는 게 아니 국민들 향했었으면 그게 몸에 막 4발이면은 그게 크레모아 4개였으면 18발이요. 18개요? 네, 18발. 크레모아 18개였으면 국회의사당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날라갔겠네요. 국회의사당 적어도 절반 이상 사람이라도 아니 국민들이라도 시민들 거기 있으면은 막 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터지죠. 아무튼 그런데 이것이 계몽역이라고 하니 뭐 너무 끔찍하잖아요. 크레모아로 개몽하려고 한 거네. 아, 크레모아와 총알로 개몽을 하려고 한 거네요. 이게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계몽령이래잖아요. 그리고 너 전환기 저 얘기해야겠어. 메가스터디 강사 전환기 아직 메가스터디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메가스터디 빼야 되겠네. 아, 저 사람 진짜 저기서 강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이 계몽령이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지지할 수 있어. 당신이 예전에 뭐 노사모라고 주장할 수 있어. 뭐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건 계몽령은 아니잖아요. 아, 개몽장이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진짜.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사. 아. 이거 말이 됩니까? 개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총칼과 폭탄으로 개몽하는 거는 그게 내란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삿대질 안 하는데 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왜냐면 저희 예. 애들도 메가스터디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화가 아들, 나네요. 딸 지금 딱 그걸로 공부할 네. 때인데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메가스터디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니까 저희 본인 반에, 본인 학교에 대부분 애들이 다 메가스터디를 다 한다는 봐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 포함해서예요. 네, 거의 진짜로 대부분 한 학교에서 메가스터디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퇴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법을 좀 바꿔서 군사 쿠데타나 1인 독재나 또는 그 일제 침략 이런 것들을 고무 찬양 미화하는 자들은 처벌하도록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앞으로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거나 1인 독재를 미화하거나 일제 침략을 찬양하는 자 이들은 그냥 다 처벌. 또 그런 조직을 만드는 자, 그런 책자를 만드는 자, 네. 예,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독일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전환길은 메가스터디에서 나쁘네. 나와서 개인 유튜버 하시라. 개인 강사 하시라고. 아우 진짜 메가스터디 항의하고 싶네요. 항의하러 가죠 뭐. 네. 자, 벌써 시간이 1시간 됐네. 우리 오늘 40분만 하기로 40분만 했는데. 하기로 해놓고 네, 길어졌습니다. 매번 저희가 원래 이 코너가 40분 코너인데 매번 막 1시간 이상 그리고 2시간 가까이 맨날 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막 같이 막 열불내서 하는 것 같아요. 열불내서 하면 그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와 이경의 저런 면. 그러니까요. 저 손가락질은 진짜 안 하는데 항상 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환기한테는 저도 모르게 손가락질 하게 되네요. 네. 내려놓은 모습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네. 말씀. 지난주에 그런 댓글 올라왔어요. 그래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